안녕하세요, 스테이션B의 강병입니다. 오늘 페라리의 새로운 신차 공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페라리의 전체 라인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나마 쉽게 손에 잡힐 수 있는 엔트리 모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로마가 아말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일부 디자인 변경, 그리고 이제 약간의 셰시 변경, 또 인테리어 변경을 해서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멀리서 딱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덩어리의 느낌, 기존의 로마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라이트 부분에 있는 이런 그래픽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슬림해지고 양쪽 끝으로 날렵하게 자리를 잡은 부분들도 있고요. 이 주간주행 등은 방향지시 등과 같이 램프를 공유하고 있고, 라이트의 위치는 이 아래쪽에 생각보다 넓게 이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은 사실 라이트가 아니고 공기 채널입니다. 여기 손을 넣어보면 정말 이미 굉장히 뜨끈뜨끈해져 있는 엔진의 열기가 느껴지거든요. 에어 인테이크, 페라리의 앞모습에는 두드러지지는 않아도 이런 식으로 에어 인테이크들이 살짝 숨어 있습니다. 카본의 이 앞쪽에 있는 립 부분들이 좀 인상적인데요. 관련된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라인으로 처리를 해서 눈에 잘 띄지 않게끔 배치를 잘 해줬고, 전방에 있는 레이더, 이런 그릴망 사이 쪽에 최대한 두드러지지 않는 형태로 이 날렵한 어떤 그 상어의 입 같은 이러한 느낌을 잘 살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사람의 얼굴처럼 차가 보이는 이런 디자인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얼굴은 아니고 약간 점점 상어의 얼굴처럼 닮아가는 그런 느낌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드는 너무나도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낮은 이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윈도우가 시작되는 이 부분까지 그냥 대충 봐도 1.2m는 될 법한 엄청나게 긴 노즈가 나와 있는데요. 이 차는 프론트 미드십입니다. 페라리 하면 리어 미드십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원래 페라리의 근간은 프론트 미드십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엔진룸을 열어보면 F154 계열의 엔진이 정확하게 앞쪽에 있는 X 센터 지점의 뒤쪽으로 아주 깊숙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 부분에서는 이 카본 세라믹 디스크와 굉장히 큰 캘리퍼가 눈에 띄고 있죠. 엔진의 무게를 뒤쪽으로 최대한 밀어낸 덕분에 이 페라리 아말피는 전후 무게 배분이 정확하게 5대5를 맞춰냈습니다. 긴 팬더의 공간과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페라리의 이 방패 문양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실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으니까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운전대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물리 버튼이 없는 정전식 방식의 이 터치패드 같은 그런 리모컨이었는데, 원래 페라리는 운전할 때 양손을 스티어링에 떼지 않기 위해서 모든 컨트롤 이쪽에다 다 올려놓는 그런 어떤 실내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전식 버튼이다 보니까 운전 중에 거기를 내려다보지 않으면 사실 정확하게 누르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물리 버튼으로 와서,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한번 익숙해지면 언제든지 손쉽게 내가 원하는 버튼을 시선을 내리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엔진 스타트 버튼이 다시 이렇게 반짝거리는 붉은색 금속 계열의 이 조명까지 들어오는 이 방식으로 바뀐 점도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이 오른쪽에는 이제 마네티노 스위치가 다시 금속 재질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와이퍼 조절 스위치라든지 헤드라이트 스위치, 그리고 방향지시 등까지 이 위쪽으로 지금 다 스티어링 휠 안에 있고, 이 위쪽에 보시면 이 변속 시점을 알려주는 이 쉬프팅 램프 기능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기존의 로마와 좀 많이 변한 부분인데, 기존 로마가 약간 좀 욕조가 두 개가 놓여져 있는 이러한 디자인 요소였다면, 이번에 나온 아말피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의 콕핏을 두 개를 딱 넣어놓은 것 같은 이러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자, 이 계기판 보시게 되면 레드존이 시작되는 구간이 7,600rpm에 있습니다. 사실 저 이 차 처음 공개됐을 때 어느 영상에선가 레드존이 9자부터 켜져 있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봤는데, F154를 가지고 9000rpm 고회전을 만들었나 라고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엄청 설레기는 했었는데, 양산형은 7600에서 연료 제한이 들어옵니다. 최고 출력은 7500rpm에서 640마력, 기존 로마보다 20마력이 더 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최대 토크는 770Nm. 이 차의 무게가 건조 중량으로 1.47톤인데 이 연료나 그리고 케미컬들을 다 들어갔을 때에도 1.5톤대에서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차를 움직이기에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그러한 수준의 토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 성능은 9초예요. 200km까지 9초면 도달하고요. 최고 속도는 32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차량은 제가 좋아하는 2+2 뒤쪽에
아이를 그래도 필요할 때 데리고 같이 가족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랜드 투어러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넉넉하지는 않아요. 911의 뒷자리랑 서로 자웅을 겨룰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등받이의 각도는 굉장히 수직으로 좀 서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앉는다는 건 사실 애초에 불가능할 것 같고요. 10살 내외의 자녀들이라면은 뭐 한두 시간 정도 태우고 다니기에는 괜찮은,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아이소픽스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카시트를 매달고서 같이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도 기존 로마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액티브 스포일러가 생겨났습니다. 3가지 각도로 조절이 되는데 모든 컨셉이 어떻게 보면 약간 911과 많이 좀 닮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속 90km까지는 1단계 각도로 살짝 올라와서 이거는 다운포스 쪽이 아니라 뒤쪽에 이제 그 저항을 줄여주는 와류를 줄여주는 역할로 오게 되고요.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추가적으로 미디움 다운포스와 하이 다운포스 2가지 레벨로 시속 300km 이상 까지의 속도에서 전방위 대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정말 매끈하잖아요. 에어로다이나믹 장비는 요거 하나밖에 없지만 요거를 다 펼치게 됐을 때에 시속 250에서 무려 110kg이라고 하는 다운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꾹 타이어를 눌러주기 때문에 특히 고속 코너링 안정감은 나중에 직접 시승을 하면서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오늘 좀 들려드리긴 어렵지만 뭐 기존 로마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배기 쪽도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직접 시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지금 3억 8,500만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기존 로마보다는 약 10% 정도 올라간 가격대이기는 한데 요즘 포르쉐 911의 가격대도 안드로메다로 갔거든요. 지금 웬만한 옵션을 넣은 GTS가 3억을 넘어가는 걸 감안한다면 911 터보 S 같은 경우에는 거의 MRP 가격이랑 정확하게 오버랩이 될 수 있는 영역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포르쉐 911을 생각하다가 그 돈이면은 조금 더 보태서 페라리를 갈 수도 있는데 라고 이렇게 2차까지 후보군에 넣는 그런 고객층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컨셉은 911의 실용성을 이 페라리에서도 다 담아낸 모델이 바로 MRP입니다. 뒤쪽에 거의 뭐 270리터 이상의 화물 공간이 아주 네모 반듯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뒷좌석이 있는 2+2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늘씬한 실루엣은 또 911이 주지 못하는, 911은 약간 좀 귀염귀염한 상이잖아요. 근데 진짜 슈퍼카 같은 느낌의 뭔가 약간 익소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은 확실히 페라리답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주행했을 때의 감각으로는 장거리 이동용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손색 없는 편안함을 분명히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MRP 모델을 쭉 둘러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딱 그건 것 같아요. 뭔가 페라리 하면은 떠오르는 그 슈퍼카들의 이 드림카들이 막 있고 분명히 거기에 오르는 리스트의 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내가 내 돈을 내고 페라리를 산다라고 하면 되게 실리적으로는 엄청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은 그러한 컨셉트의 모델입니다. 나 혼자만 즐길 수 있는 6억 7억짜리 미드십 페라리를 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데일리로 조금 더 오랜 시간을 쓸 수 있는 이런 MRP 같은 차를 탈 것이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MRP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조만간 이 차의 시승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